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자극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침착한 마인드로 제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게 또 이슈화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이게 가는 방향 있죠.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대출 규제 완화 신중히 검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토부 장관님, 지금 이 원희룡 장관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국토부 장관님들이 다 욕을 먹었어요. 지금도 욕먹고 있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욕먹고 일하는 거 굉장히 무척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인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분 지금 이 손 보이세요? 태도 보이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저도 이제 시행사업을 하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요. 국회의원만 와도 사람들이 숙여요. 정말이에요. 안 숙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그래요. 인간이 이제 집단 동물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국토부 장관님 정도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존중할 부분은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시장에 맞춰서 분석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게 풀리긴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리해서 갭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일부러 보증금을 올려받지도 않았는데 금리 여건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 자체가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발언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좀 몇몇 분이랑 대화를 하고 영상을 찍는 건데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요.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김현미 장관님도 중간에 신뢰를 잃었는데요. 별로 이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도 이제 슬슬 좀 자극이 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이거 좀 자극적이긴 한데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또 저 제 주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주장이니까. 저처럼 부동산에 참여하는 사람,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 이번에 또 돈 많이 날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 얘기를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미가 없는 얘기구나라는 걸 아세요. 왜냐면 이거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왠지 알려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벤츠를 샀어요. 무리해서 산 거예요? 무리 안 한 거예요? 무리해서 사셨어요? 왜 무리해서 사셨어요? 이 근거가 뭐예요? 차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이 몇 명인지, 월 수입이 얼마인지, 대출이자가 얼마가 나가는지 전부 싹 다 따져야 돼요. 무리해서 갭 투자는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뒤는 뭐예요?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 자체가 없는 상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안 나가니까. 전세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는요. 전세값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포인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장 참여자분들은요. 전세값 좀 떨어진 거는 메꿔 넣어요. 그 정도는 대부분 준비를 좀 하시거든요. 근데 전세 자체가 안 나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원희룡 장관님이 여태까지 1년 내내 쓰신 워딩은요. 특정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안 먹혀요. 왜냐면 여태까지 예전에 장관님들이 다 이렇게 했거든요. 표 받으려고. 근데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은 보세요. 선량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나오죠. 선량한 사람이란 이미지. 이거 보세요. 또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다만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 완화를 즉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것도 정치적 발언이에요. 이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추경호 장관님 있죠. 기재부가 돈 다루는 데잖아요. 기재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엇박자가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늦어도 7월 달에 나온댔어요. 늦어도 7월 달에 나온다고 거의 공지했다니까요. 근데 즉각 추진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는 좋아하죠. 왜? 이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싫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발을 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와도 난 아니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결국 갭 투자를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빠져나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워딩 자체가 완전 틀렸죠. 국가에서 돈을 빌려준다고요? 여러분 이 전세금 반환 대출이 풀리면 금리를 되게 싸게 해주고 막 VIP 대접해줄 것 같아요? 갑질하겠죠 또. 근데 국가에서 돈을 빌려준다고요? 아니에요. DSR 규제를 풀어주는 게 국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규제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재건축하고 돈 남으면 초과이익 환수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공이 기재부로 넘어갔어요. 추경호 장관님이 이거 가져갔잖아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보인다고요, 이제는. 뻔하잖아요. 근데 워딩이 싹 다 뭐예요? 특정인들의 지지도를 얻을 수 있는 워딩이요. 전 정권에서 이미 이게 습득이 됐죠. 갭 투자자를 혐오하고 집을 투자로 사는 거를 혐오하고 그리고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걸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정의로운 거. 그러면서도 약간 안전장치가 돼 있죠. 하긴 한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희룡 장관님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장관님 바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갭 투자가 승리? 지금 무슨 승리를 해요? 집값이 다 내려갔는데 무슨 승리를 해요? 이미 늦었는데 이거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럼 패자는 누구예요? 집값이 내려갈 때는 그럼 전세자가 승리자예요? 승리자란 뜻은 뭐예요? 편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특정인들의 표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의 나중에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원장관은 아직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협의가 완성은커녕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계기관 간 문제의식의 초점이 다소 다른데 이것이 종합이 돼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이게요? 안 나온다? 7월달 안에 나와요. 추경호 장관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누가 좋다 나쁘다 유능하다 무능하다가 아니고요. 추경호 장관님은 정치적인 야망이 없어요. 그래서 욕먹어도 그냥 일해요. 이게 이분이 지금 처음 나온 분이 아니에요. 항상 여기 현직에서 정말 많이 뛰셨던 분이에요. 원 장관님은 정치인이니까 인기가 필요하고 추경호 장관님은 본인 일을 잘하면 된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7월달 내에 나온다고 발표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추경호 장관님이 발표한 내용이 뭐예요? 맞아요. 이게 임차인분들 손해보면 안 되니까 전세금 반환대출 DSR 일시적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빨리 추진하겠다. 7월달 내야겠다고 했더니 가계부채 문제에서부터 야당이랑 많은 분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발 뺀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얘기 안 나왔다. 그리고 나중에 7월달 이내에 나올 때에도 나는 뭐 반대 의견을 냈거나 난 이렇게까지 하자고 얘기 안 했는데 저쪽에서 했다. 구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뭔가 어떤 특정 계획이 있으시지 않을까. 왜냐면 추경호 장관님이 이걸 덜컥 가져가서 발표까지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더욱 정치적인 발언일 뿐 현재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나마나 앞으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투자하면 안 된다. 집값 더 내려갈 거다. 아직도 거품 구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 두 분이 이렇게 여러분 두 분이 좀 이렇게 뭔가 같은 목표를 두고 싸우시는 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은 치명적인 게 뭐냐면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집값을 올렸다는 오명을 쓰면은 나중에 라이벌이 됐을 때 공격하기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집값 올라갈 거다랑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를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상가 부분을 떼서 푸는 건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도 절대 말을 못하는 게 집값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야 그렇게 따지면 집 가진 사람들의 표가 날아가지 않냐? 그래요? 그럼 집 가진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 가지신 분들이 어디에 투표할 건데요?
원희룡 장관님이랑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집값 내려가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제 안 풀겠다. 이거 갭 투자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 이 얘기 했다고 해서 다른 데를 찍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계산이에요. 50대 1대 49의 마인드로 어느 쪽을 찍었으면 끝이에요. 적극적 지지나 소극적 지지나 표 주면 똑같다고요. 투표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적을 만들 건 안 하고 중도와 나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의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따지면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걸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의미 안 두고 있습니다. 비난할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 내용 지금 보셨죠? 그러면 이제 7월달 전까지 어떻게 나올지 나오잖아요. 물론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요. 지금 규제 완화가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알아가세요. 규제 말씀드렸잖아요. 안 풀어도 된다니까요. 지금 이거 앞으로 이러면 규제 안 풀잖아요.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여당이에요. 이미 다주택자 중에 망할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분위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 돈 못 돌려주면 엄청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물론 큰일 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건 사고 보셨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문제화돼서 나중에 터지는 것보다 어떻게든 이렇든 저렇든 진통을 겪으면서 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한 80% 넘어요. 그렇게 많이 사고가 안 터진다고요. 근데 지금 뉴스 기사가 어떻게 몰고 가고 있냐면 전세가가 떨어졌으니까 그 숫자가 다 터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방어할 분들은 방어할 거예요. 어떻게든 할 거라고요. 세입자분이 또 이해해주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대출이 이게 제일 조심스러운데 이거 안 풀어주면 대출이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은행들이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안 두고 있고 이건 나올 거고 원희룡 장관님은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